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강차 한 잔 드시는 분 계세요. 저한테 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소화를 돕겠다고, 감기 예방하려고 생강을 챙겨 드신다고요. 그런데 이 생강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식도를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위장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세환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생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생강은 분명히 좋은 식재료예요. 문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가 전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말씀하시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식도가 붉게 부어있고 성대는 염증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딱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바로 생강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신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타는 것 같고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매운 성분이 강한 식재료예요. 이 매운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커피나 기름진 고기, 매운 음식 같은 걸 함께 드시면 위산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식도 점막을 태우는 거예요. 처음엔 가볍게 속쓰림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식도염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성대까지 손상됩니다. 74세 한도윤 어르신도 그렇게 오셨어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분인데 생강이 좋다는 말만 믿고 아침마다 진하게 우려서 드셨대요. 거기에 커피까지 한 잔 더 마시고요. 점심엔 삼겹살 드실 때 생강채를 듬뿍 올려서 드시고 저녁엔 매운탕에도 생강을 넣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르신은 생강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셨대요. 그래서 더 챙겨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니 식도는 온통 빨갛게 헐어 있었고 위 입구 부분은 염증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생강 때문이 아니라 생강과 함께 드신 음식들의 조합이 문제였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생강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왜 생강이 더 위험해지는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 한 가지만 바꾸셔도 목소리는 다시 맑아지고 속쓰림은 사라지고 식도 염증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가요? 생강 드신 뒤에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강과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74세 한도윤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생강차를 한 잔 드시고 점심에는 속을 따뜻하게 한다며 생강채를 반찬에 얹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뜨겁게 타는 느낌이 들고 말씀하실 때마다 쇳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하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목이 잠겼어요. 어르신은 오히려 생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진하게 드셨죠.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내시경을 통해 본 한도윤 어르신의 식도는 붉고 헐어 있었고 성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생강과 함께 드신 특정 음식들의 조합이었어요. 생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생강과 만난 다른 음식들이 위산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식도를 태워버린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어르신은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꾼 뒤 다시 맑고 또렷한 목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위장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강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한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커피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시거든요.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와 식도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지는 거죠. 한국소화기건강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카페인이 식도 쪽 역류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의 매운 성분까지 더해지면 위산 분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강으로 위산이 올라오고 커피로 식도 문이 열리고 이 둘이 만나서 식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68세 박영도님은 아침에 생강차를 드신 뒤 커피까지 마시는 습관 때문에 목이 타는 듯한 역류 증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만 느끼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고 심지어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생강을 드신 날은 커피를 최소 2시간 이상 피하시라는 거였습니다. 대체 음료로는 따뜻한 보리차가 훨씬 더 적합해요. 특히 공복에 생강과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점막 자극이 2배로 강해집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예요. 여러분도 생강차 마신 뒤 속이 쓰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조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고기예요. 삼겹살, 갈비, 목살 같은 기름기 많은 고기를 드실 때 생강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강이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는 소화 시간도 길고 위산 분비도 크게 자극해요.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위산이 과하게 분출되면서 위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시아식생활연구소에서는 고지방 단백질 섭취가 위압을 상승시킨다는 분석을 발표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운동 기능이 약해지면서 기름진 음식 자체가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생강의 매운 성분까지 들어오면 위벽이 심하게 자극받고 결국 역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72세 이명환님은 삼겹살을 먹을 때 생강을 듬뿍 드셨고 식후 눕는 습관까지 겹쳐서 심한 역류로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속이 타오르고 새벽에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생강 대신 양파나 파채로 향을 잡아주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몸을 숙이면 역류 위험이 크게 증가하니까 최소 30분 이상은 앉아 계셔야 해요. 식사 후 속이 답답해지는 경험, 혹시 생강과 함께 드신 날이었나요? 그렇다면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고추의 매운 성분과 생강의 매운 성분이 겹치면 위점막이 2번 자극을 받게 됩니다. 한국식생활학회 보고에 따르면 매운 음식은 위점막 미세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염증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69세 문기환님은 생선 매운탕에 생강을 넣어 드셨다가 다음 날부터 속이 칼로 긁히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마셔도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생강을 잠시 쉬고 대신 미역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매운 음식과 생강을 동시에 먹는 빈도가 잦을수록 염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혹시 매운 음식 드신 다음 날 속이 화끈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생강과의 조합 때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커피, 기름진 고기, 매운 음식 이 세 가지는 생강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강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점막입니다. 위점막이 얇아지면서 자극을 쉽게 받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생강을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분들도 6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속이 쓰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생강의 강한 매운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면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이 시기에는 생강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생생강을 그대로 먹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요즘 음식만 먹어도 속이 쉽게 쓰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강 섭취 방식을 바꾸셔야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위산 역류를 막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식도 아래쪽에는 위산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위산을 잘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생강처럼 위 움직임을 촉진하는 식재료는 역류를 더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30분 동안은 곧게 앉아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눕거나 몸을 숙이면 위산이 바로 식도 쪽으로 밀려 올라오거든요. 식사 후 목이 쉬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역류가 시작되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찐 생강의 성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찌면 매운 성분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하면서 위 자극이 크게 줄어들어요. 생생강의 진저롤이라는 매운 성분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건 훨씬 순하고 오히려 항염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찌지 않은 생강을 매일 드시는 건 60대 이후에는 권하지 않아요. 생강을 얇게 썬 뒤 30분 정도 찌고 말려서 차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생강을 찌거나 말려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는 공복 섭취의 위험성이에요. 빈속에 생강이 들어가면 위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극만 받으니까 점막이 바로 손상되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 생강차는 속쓰림을 유발하기 정말 쉽습니다. 식사 중간 혹은 식사 직후 섭취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아침에 생강차 먼저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밥 먹고 나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다섯 번째는 생강을 아예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담석이 있거나 혈액 응고 문제가 있는 분,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생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생강은 혈액 흐름을 빠르게 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이 혈액 흐름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생강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따뜻한 음료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대추차나 귤피차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약 때문에 음식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생강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생강의 양 조절입니다. 하루에 생강 10g 이상 드시는 건 과합니다. 특히 분말 형태로 드실 때는 양 조절이 어려워서 자칫 과다 섭취하기 쉬워요. 생강은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재료예요. 많이 먹는다고 효능이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거죠. 적정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일곱 번째는 생강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곰팡이가 핀 생강은 독소를 품고 있어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껍질을 벗겨도 안쪽까지 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버리셔야 해요. 냉장 보관하시되 물기는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밀폐용기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강 보관 잘못해서 버린 적 있으신가요? 보관법만 잘 지켜도 오래오래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생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재료들입니다. 생강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피, 대추, 귤피 이런 재료들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강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좋은 대안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렇게 8가지 이유와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리면서 꼭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강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만 한다, 이런 상식을 믿어오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기름진 고기, 매운 음식과 만나면 위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식도는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생강을 찌고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면 면역력 증가, 속의 따뜻함, 소화 개선,
이런 좋은 효과만 살릴 수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목이 쉬고 속이 타들어가는 증상이 반복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위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목소리도 맑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생생강 대신 찐생강으로 바꾸고 공복 섭취는 단단히 피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위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생강을 드시되 똑똑하게 드시는 거죠. 74세 한도윤 어르신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고생하시다가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여전히 좋은 식재료예요.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처럼 효능은 뛰어나지만 섭취법을 잘못 알면 염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식재료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이런 것들도 사실 잘못 드시면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